네, 안녕하세요. 루틴먼입니다. 저 오늘 에코프로 BM을 좀 찍어드릴 건데,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요.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자리인데, 이미 24만 원부터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여기가 더 빠질 자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요? 아, 이거 진짜로 조금 많이 힘들 수 있겠다. 이 생각도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지지선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지선도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반등을 하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좀 주봉으로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전달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하락 추세를 못 벗겨낸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못 벗겨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원래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추세가 못 벗겨졌다라는 건 매물대를 뚫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요 구간에서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건 뭐요? 상승에 대한 힘이 없다라는 걸. 왜? 계속 사람들이 매물이 쌓인 곳에서 후가 맞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하락하는 추세가 무서운 게 올라갈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얘도 고점 다리를 보면 35만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7만 5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하락 추세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요? 마이너스 80% 맞은 거예요. 이 이후에 보면은 요 하락하는 흐름을 뚫었죠. 보이시죠? 하락하는 흐름 뚫은 거. 뚫은 이후에 어떻게 문제예요? 여기 매물 있죠. 딱 보면 보이잖아요. 매물. 매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돌파 시도를 하죠. 돌파 시도 했잖아요. 돌파 시도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매도 물량에서 앞에 구간 물량을 맞고 하락하죠. 즉 앞에 구간에 있는 물량들에 있어서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눌리고 여기를 어떻게 여기를 지켜줬잖아요. 보여? 지켜준 거? 지켜주잖아요. 지켜주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줬단 말이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그 올라가다 이제 위쪽 구간 매물 여기죠. 여기 매물 20만 원대 이 매물도 어떻게 했어요? 뚫어냈죠. 뚫어내고 매물에서 앞에 구간 매물 받고 밀리다가 어떻게 여기서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구간들 만들어냈다. 여기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돌파 시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가 이쪽 앞쪽에 매물이 많은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있고 코스닥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겹친 거죠. 여기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바닥을 잡아줬던 구간대가 얼마입니까? 여기잖아요. 이 구간. 그죠?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근데 하나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요 구간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주가는 내려왔지만 잡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들어온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들을 보면 지금 뭐요?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외국인 기관 위에서 그는 유지가 되고 있고 주가가 더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게 쇼스키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뭐 이거 좋아서 샀다기보다 쇼스키즈 쇼커버 때문에 샀다라고 보여지는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꼬리가 달렸죠. 그러면 꼬리가 달렸다는 건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고 여기서 스키즈가 들어왔다가 스키즈가 더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걸. 왜? 물량이 많으니까. 여기서 던져주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스키즈가 더 위로 안 긁혀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쇼커버 쇼스키 진행하고 코스닥이 또 안 좋을 때 모양을 쭉 밀어버리는 거죠. 보면 대체한 거 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부진 않았는데 대처장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즉 주가가 하방으로서 외화할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는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반대로 얘기하면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왜? 다시 한번 쇼스크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첫 상승 전환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쌓이면서 숏스키즈가 나오기보다는 공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어떻게 스키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랑 뭐요? 삼성전자잖아요. 맞죠? SK 하이닉스랑 누구? 삼성전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좀 보면 오늘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쏠리면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 삼성전자 0.7%, 하이닉스 마이너스 3.7%입니다. 이 두 종목을 다 보면은
지금 흐름들을 딱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종목들의 흐름들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상이 없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좀 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못 보더라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봐봐요. 흐름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위쪽 구간에서 변동성이 강하게 확대되고 있죠. 상승하는 탄력이 올라가고 있는 탄력이 어떻게 꺾였잖아요. 보이죠? 상승 탄력 꺾였단 말이야. 탄력 자체가. 꺾이더라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은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가, 그죠? 유지가 되고 있다가, 그쵸? 이제 이때 꺾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꺾이는 구간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은 그거 어떻게 해서 알고, 바스컷 만들어내면서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당기적 추세가 악화가 되더라도 중요한 60선 지지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줬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지만 어때요? 꺾였지만 여길 보면 꺾였지만 60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예요? 요 구간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가 결과적으로 보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가냐 못 가냐에 정말 판을 가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처럼 어디 밑에 3월달처럼 요런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내린 추세를 돌리면서 앞에 구간 물량을 소화해주는, 그죠? 소화해주는 이 매물 소화 패턴이 나오고 나서부터 다시 급등 나올 수 있겠죠. 지금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실적 발표가 이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어떻게 돌려주는 흐름들 나와주고 고가놀이 제대로 해주면서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오면 다시 한번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의 하락은 조금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정말 삼성전자에서 다시 한번 저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땐 어떻게 될 수 있다? 또 수급 쏠림이 일어나면서 종목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구간이고 정말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지만 삼성다이닉스의 방향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바닥이 잡히는 수도 있는 구간이고 삼성다이닉스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밀릴 수도 있는 구간이다. 아니 정확하게 밀리지 안 밀리지 알려줘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게 삼성다이닉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실적이 잘 나오면 또 올라가겠지만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한다라고 하면 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폭등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폭락한 거 봤을 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그럼 에코프로 BM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냐, 물을 타면 안 되냐라고 일단 물어보시면 저는 솔직히 신규 진입은 그냥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에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고 나서 증시가 좀 흐름을 바뀌면서 들어가거나 신규 진입은 지금 많이 받은 상태고 모아가기엔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삼성다이닉스 보면서 늦어도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반도체는 고점 찍어주지 않을까 싶어 하면서 요 부분을 맞춰서 우리가 천천히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고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장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성등대 앞으로 4개월 남았고요. 4개월 동안 호재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호재 이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그렇습니다. 이게 1조 이상의 금액을 조달하는 건 정말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요 부분들. 그래서 일단 이 승인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4개월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유성등대 일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여기서 많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 호재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주가가 좋아야지 결과적으로 청약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주가를 상방으로 만들어낼 만한 어떠한 재료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 보시고 결과적으로 사이클이게 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결과적으로 2차 전지도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ESS 엮인 부분으로 가겠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강한 상승 한 번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로봇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혹여나 이제 에코프로 BM 같이 지금 부분에서 내가 같이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010-9850-8006 010-9850-8006 이쪽으로 간단하게 BM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부분들 더 체크해서 최대한 전력들 잡아드릴 거니까 010-9850-8006으로 BM이하고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하고요. 저 로봇 관련된 히든 종목도 하나 조금 개인적인 이제 팁을 담아서 전달 드릴 거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저 이 히든 종목이 또 뭐냐면은